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 정국때 법원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매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두 권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생긴 만큼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이들의 죄를 낱낱이 전 국민에게 알려가지고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이 탄핵파들, 이 세력들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공유 버튼 누르셔서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쫙 전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인데요. 이 정진석, 유승민, 김무성 등의 이 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핵 정국 당시 새누리당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원내대표 정진석이었고요.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이 협조를 하고 탄핵 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자유투표를 유도한 장본인이 바로 정진석입니다. 정진석은 자타가 인정하는 MB, 이명박계죠. 정진석은 고려대 정외과 출신으로 1984년 한국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부친 정성모 씨는 박정희 정부에서 충남도지사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이었고요. 정진석은 1999년 자유민주연합 총재 김종필의 특보로 정치에 입문, 부친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와 연기 지역을 세습했습니다. 정진석은 2006년에 자민련을 계승한 국민중심당을 창당하고 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자입니다. 정진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활동을 했고요. 정진석의 지로는 내각제로의 개헌이며 충청권 맹주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자, 정진석의 모친은 윤석남 씨죠. 2021년부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과 같은 파평 윤씨 집안이며 1960년생인 정진석은 윤석열과 동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 그러니까 2016년 11월 2일 국정쇄신 차원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고 국무총리 후보에 국민대 교수 김병준을 지명했습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것은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길이라면서 대통령은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국회와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무성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총리 지명권을 침해한 셈이죠. 지가 뭔데.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서 그냥 응가해.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김무성은 11월 7일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했다면서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합니다. 이에 앞서 김무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지사 남경필, 제주지사 원희룡,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경기지사 김무수를 만나서 당 지도부 전원 사퇴와 재창당의 길을 모색합니다. 이때가 2016년 11월 1일입니다. 김무성은 서울 중동고와 한양대 출신으로 첫 직장은 동해제강 전무였고요. 제5공화국 시절인 1985년 11월 민주협, 그러니까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의장 김영삼이 자기를 따르는 상도동계를 중심으로 민족문제연구소를 개설할 때 창립이사 겸 전문위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한 자입니다. 그 후 야당인 통일민주당에서 재정국장과 총무국장 등을 지낸 김무성은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 1 비서관과 내무부 차관을 지낸 후에 1996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김무성이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이고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자, 김무성은 MB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원내대표가 될 수 있었고요. 김무성은 흔히 친박계로 알려졌으나 그를 따르는 의원 대부분이 MB계고요. 김무성은 1951년생으로 그를 따르는 의원 대부분이 모조리 MB계입니다. 김무성은 1951년생으로 대통령보다 한 살이 많고요. 새누리당 또 유승민은 탄핵 소추안 포교를 앞둔 2016년 12월 8일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합니다. 유승민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읽은 저는 대통령이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다.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오로지 정의가 살아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 이랬습니다. 유승민이 읽었다는 공소장은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증거도 없이 조작 날조로 최순실과 안종범의 공범이라 적시한 그것인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한편 소설과 다름없는 이 공소장을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유승민이 전후 맥락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고지곧대로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웃기고 있어요. 유승민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은 각별했었습니다.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유승민은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진출을 했고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초선 의원 유승민을 자신의 비서실장에 기용을 했습니다. 초선이 당대표 비서실장이 되는 것은 파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준석도 생각나네요. 아무런 경력도 없는 자를 갖다가 이 유승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최고위에 꽂아놨더니 저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자, 1년 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자 유승민은 비례대표를 반납하고 자신의 고향인 대구 동구 을 지역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을 거부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적 김세윤 판사가 1심 재판 도중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참고 참았던 이 박근혜 대통령도 마침내 분노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추가 구속영장은 김세윤 혼자 그냥 막 발부합니까? 아니죠. 별건 영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불법이라는 소리고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이었습니다. 당연히 중앙지검장에 사인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런데도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마음이 없었다. 이럽니다. 그럼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는지 말을 해보라니까요. 말을 못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누락된 단 한 개의 범죄 사실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도한 인신 구속이라는 이유에서 발부하지 않는 게 법원의 관행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오전 10시 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아래 위 짙은 군청색 옷을 입고 법정에 출석을 했고요. 잘 끼지 않았던 안경까지 끼고 입정을 하셨습니다. 역적 김세윤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재판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해온 메모를 보시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을 받는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해 재판을 받는 걸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나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의무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혀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겐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는 폭탄 선언을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에 법정을 떠나셨고요. 현재까지 무려 4년 9개월 동안 불법 인신 감금 중입니다.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4회 이상 혹독한 재판을 받으면서 참고 참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수사를 받았고요. 또다시 법원은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의 중앙지검은 또다시 재구속 수감을 시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진실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꼭 밝혀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인신 감금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것들은 감옥에 안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일당은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호의호식 감옥 안 가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 3개월 정도를 앞두고 좌파 영감 이 세 마리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것들이 기어들어와서 보수 진영을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력을, 권한을 총리에게 던져주고 자신은 껍데기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먹겠다. 연일 국민들을 바퀴벌레로 보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무슨 명분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실 건지 내가 되려 묻고 싶고요. 국정을 내각제로 운영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할 지경이고요. 내각제로 운영을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이 되면 자기 권한을 총리한테 주겠대요. 내각제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